도란 앞쪽으로 김현석 왼쪽 연결 페널티 안에서 슛 기회 막고 있는 현대입니다. 뒤에 있는 선수 다시 슛 골입니다. 골 신홍기 선수 이 모습 기억하시나요? 축구를 잡았어요. 예. 축구 전용 경기장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던 90년대 후반. 좁은 경기장에 멀리서 선수들을 응원해야 하는 악조건도 울산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제외한 다른 어떤 스포츠도 울산을 연고지로 삼지 않았던 그 시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울산현대의 승리를 위해 쩌렁쩌렁한 응원 함성을 외쳐대던 모습은 오직 울산의 홈 경기가 열리는 그날. 공설 운동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진풍경이었습니다. 이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을 홈으로 쓰기 이전 울산의 홈이었던 공설운동장의 수용 인원은 1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 그 공설운동장 수용 인원의 2배가 넘는 3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모이면서 운동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을 만큼 울산을 향한 팬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대단했었는데요. 올해로 20하고도 9회를 맞이한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했던 울산. 그 명가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울산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오랜만에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지난 2월 K리그 시즌 개막을 열흘 앞두고 울산현대 축구단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울산이 지난해 정규리그 4위에 그친 아쉬움을 털고 꼭 우승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새롭게 영입한 선수와 기존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이어서 N리그 김해시청에서 이적했습니다. 수비수 이경식 선수입니다. 우리 선수단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운동장 안에서 모든 것을 쏘아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1983년 12월 6일 국내 4번째 프로축구팀으로 창단한 울산현대는 창단 당시만 하더라도 인천과 경기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었습니다. 1987년 광역 연고제 실시로 강원도로 다시 연고지를 옮겼던 구단은 1990년 도시 위주 지역 연고제가 시작되면서 이곳 울산을 연고지로 해 울산의 본격적인 프로축구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정규리그 우승 2회, 컵대회 우승 5회, 모두 7차례 우승을 거머쥐면서 명실상부한 축구명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울산 현대하면은 어느 팀도 넘볼 수 없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수들 역시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왔습니다만은 항상 상위권에서 우승을 넘보는 그런 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의 영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올 시즌. 하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시즌 초반 팀은 부진에 시달리며 하위권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약초로 평가됐던 대전을 상대한 개막전에서 패배하면서 35,000여 명에 가까웠던 관중은 다음 홈 경기에선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개막전 35,000여 명으로 가득 찼던 관중석이 다음 홈 경기엔 5,000석만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실 축구를 보고 정말 재밌어서 다음 경기 또 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한두 번에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장 왜 안 가냐, 재미없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의 경기는 유달리 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특유의 수비 전술로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울산은 수비 축구를 한다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울산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 3년 차입니다만 수비 축구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축구는 이기는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한다고 뭐 이길 수 있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재미나는 경기, 팬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끈한 공격 축구로 축구 팬들을 사로잡겠다던 울산은 올해 5월까지 줄곧 하위권에 머물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프로축구계의 승부조작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흥의 조짐을 보였던 K리그 역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걸 엎친 데 더 충격이라고 하죠. 2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승부 조작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K리그의 일부 선수들이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승부 조작 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축구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4명의 선수가 구속되었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47명의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참 괴롭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다행히 울산 소속 선수들은 이번 승부 조작 파문에 한 명도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축구 전반에 걸친 팬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울산 축구도 뜻하지 않은 외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 축구 선수로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막상 제 옆에 친구, 선배, 후배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참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무거웠고 일단 선수들이 경기장 나오면 그 분위기가 틀려져 버리니까. 승부 조작 파문의 핵심은 과연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경기이기 때문에 승부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긴 어렵지만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과정의 정정당당함과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렸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좀 이렇게 요즘에 축구 팬들 이렇게 좀 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이제 축구 더 안 보려고 하고 또 뭐 축구를 봐도 K리그를 봐도 또 저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또 축구를 더 많이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팬들의 외면은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릅니다. 연맹을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은 전면적인 분위기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저와 연맹은 물론 구단과 선수들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K리그 토양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현재 단일 리그제에서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팀을 순위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승강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시즌의 긴장감을 높여 팬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승강제를 이제 내년부터 내년 성적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승강제를 이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모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볼 적에 몇 팀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K리그 대회 방식 전면 개선, 신인 선수 선발제도 조정, 그리고 선수 복지제도 도입을 포함해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프로 선수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춘 승부 조작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적극 동참했죠. 한때 리그 중단까지 논의되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지속될 7월의 끝자락. 울산 축구 팬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그와는 별도로 치러지는 리그컵 대회에서 울산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2007년 컵 대회 우승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한번 정상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기가 벌어진 7월 13일 저녁.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수 축구 경기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관중들이 운집하면서 울산의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서포터들은 힘찬 응원가로 응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국 치열한 공방전 끝에 3대2로 부산을 꺾은 울산은 2007년 컵대회 우승 이후 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김호곤 감독 역시 프로 감독으로서 첫 우승을 거머쥐면서 기쁨은 배가 됐죠. 우리가 컵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결과도 팬들이 응원을 와주고 경기장에서 같이 응원하고 뒤에서 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울산이 K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대기록. 울산이 바로 한국 프로축구 사상 첫 400승 달성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다 컵대회 결승전 여파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의 승리라 더없이 같은 결과였습니다. 컵대회 우승과 400승이란 새로운 역사를 쓴 울산 선수들이 오늘은 경기장이 아닌 동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승부조작 여파로 한국 축구의 무너진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올스타전을 전격 취소하고 추진한 사랑 나눔 릴레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100%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선수들과 대화하고 사진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봤던 스타 선수들이 배식을 하고 식사도 도와주니까 밥맛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선수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사인하고 또 사진 찍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행사 자주 또 사랑을 저도
많이 드리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어요. 특히 울산 구단은 이 자리에서 4년 만에 컵대회 우승으로 받은 상금 1억 원 모두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서 봉사 현장을 더욱 뜻깊게 빛냈습니다. 승부 조작 그런 일들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왔지만 좀 더 많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선수들과의 만남에 장애인들은 물론 선수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잉글랜드의 명문 클럽이라고 합니다. 과연 맨유가 우승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명문일까요? 사실 맨유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명가를 통하는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1992년 이후에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명문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리버풀의 감동적인 역사, 그 이야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울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선수들, 감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울산입니다. 하지만 관중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아쉬움이 더한데요. 울산의 저력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 일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건립된 문수 축구 경기장입니다. 당시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이곳 문수 축구 경기장은 이제 울산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문수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경기당 15,000명으로 문수 경기장 총 관중석 규모인 43,000석의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의 축구 열기가 뜨겁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요. 스포츠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연극의 4대 요소 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스포츠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 무대, 경기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객이 꽉 차 있고 선수들에게 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도 더 끌어낼 수 있고 미디어 입장에서도 훨씬 더 폼나게 중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들이기 때문에 축구계에서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 15,000명이랑 적지 않은 관중 수지만 너무 큰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지경인데요. 실제로 관중들의 응원의 힘은 대단하죠. 90분간 혈투를 벌이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체감 정도는 훨씬 더합니다. 관중이 있어야 축구를 하는 더 재미도 있고 관중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관중이 일단 많이 와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초용전사 저희 서포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경기장에서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되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텅 빈 경기장을 바라보는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울산의 김호곤 감독은 울산만 해도 문수 경기장이 너무 크다. 10,000명이 찾아도 빈자리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은 축구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2만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월드컵 경기장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K리그 구단들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 관중 수에 비해 월드컵 경기장이 너무 커서 응원 열기와 분위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의 경기장이 적자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총리실에 따르면 인천 문학경기장과 울산 월드컵 경기장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각각 150억과 78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올림픽과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신축한 경기장 11곳 중 8곳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연히 운영 부담은 최소화하고 K리그의 활성화와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만에서 3만 명 규모의 축구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은 세계 축구명에서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그 결승전은 6만 4천 명 그다음에 다른 경기는 4만 3천 들어오는 그런 규모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졌던 거고 향후 앞으로 그 운동장에 팬들이 다 오시기를 바라고 그럴 날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런 숭이 경기장 2만 명 들어오는 경기장이면 아주 그림도 좋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한참 건립 중인 인천의 숭이 전용 축구 경기장입니다. 현재 약 2만석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데요. 착공 당시 대도시 인천의 인구에 대비해 볼 때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정 관중이 8,000명에서 10,000명 선인 인천의 상황을 볼 때 K리그 현재와 선수, 관중 모두를 두루 고려한 규모와 시설을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축구 경기장으로 뽑는 곳이 바로 이곳 숭이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내년 3월 중순에 벌어질 개막전 때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한 2만 900석 정도로 아주 좋고요. 거기에 최근 경기장을 짓기 때문에 아주 최첨단 경기장으로 설계가 돼서 아주 우리나라 그 프로축구 경기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처음부터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자 축구라든지 청소년 축구라든지 올림픽 대표팀 5만 6만 경기장에서 하기 어려운 아주 틈새 시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축구를 관전할 때면 늘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경기장과 관람석의 거리가 멀어 선수들의 호흡을 함께 한다거나 축구의 역동성을 체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아쉬움은 과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최첨단 시설에 관중의 시야까지 확보한 2만석 규모의 숭이 축구 전용구장은 앞으로 선수들에게는 꽉 찬 경기장의 희열을, 또 축구 팬들에게는 리그를 빛내고 있는 나의 팀, 나의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짜릿함을 동시에 선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공이 되면 내년 시즌부터 참가가 되는데 사용하게 되면 진짜 선수라고 팬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텅 빈 관중석, 갈수록 옅어지는 영국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 축구의 미래를 위해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한 해 200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미래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울산현대구단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시민구단입니다. 울산현대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운영비의 70에서 80%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구단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부터 시민구단 전환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대두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울산 시민이 전체가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보다 더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구단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완전히 축구팀으로만
수익을 내고 매출을 내는 어떤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미디어 노출도 안 되고 입장 관객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거든요. 몇몇 구단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 구단들이 홍보라는 어떤 그 명목하에 돈을 좀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운영될 수가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업 구단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그 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현재 K리그 16개 구단 가운데 시민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과 경남 등 모두 6개입니다.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충당하기엔 지자체의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관중 증가와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는 무형의 효과가 있어 시민구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민구단들이 활동 자체가 엄청나게 그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도민구단들이 어떤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구단 전환 논의에 앞서 기존 시민구단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시민구단 전환과 함께 운영비의 일부를 울산시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 구단은 당장의 그 좋은 성적보다는 우선은 그 재무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재무적인 안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무적인 안정을 최우선시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호흡을 해서 저변 확대를 통해서 많은 팬들도 확보하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팀 전력이 약화될 경우 관중 유입에 한계가 있고 예산 부족으로 구단 홍보가 위축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좋았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시민구단 창단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은 기업에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시민구단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치바를 찾았습니다. 일본 혼슈 남동단에 위치한 치바는 석유화학, 조선, 중전기 등 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환경이 많이 닮은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입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공업도시의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제프가 이곳 치바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FC 서울 최용수 감독이 선수 시절 맹활약한 팀으로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91年のチームができて、で今年で20周年を迎えたんですけれども、最初は J リーグ10チーム12チームぐらいでスタートしていた時は、人気もそんなになくってお客さんもそんなに集まらなくて成績もあまり良くないっていうチームだったんですけど、2005年に千葉に移ってくるとともにですね、お客さんもどんどん増えて、でチームの成績もやっぱりその千葉に来たことが一つのきっかけになって、今はやっぱ J リーグの中でもやっぱり割と人気のあるクラブとか、お客さんが入るクラブ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오늘은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치바에 홈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경기장 주변은 제프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로 가득한데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보다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이곳을 찾은 팬들은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우리 팀 제프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제프를 상징하는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와, 마치 붉은 악마의 추소판을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今日はホームなので、前回ですね、実は札幌で4対0で負けてるんですよ。ちょっと不甲斐ない試合だったので、今回はホームで、無失点で抑えてほしいですね。それを期待してます。今日はこの間ちょっとあまりいい試合ができてないので、今日はすっきりと、ホームですので勝っていただきたいと、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も今日は久しぶりの観戦なので気持ちよく勝って帰りたいと思います。 이치하라에서 치바로. 불과 연고지 이전 6년 만에 지역민을 이처럼 한데 모은 제프 유나이티드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프는 울산연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대형 기업의 후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지역 기업의 금전적 물품 지원이 구단 운영의 주를 이루고 있죠. J リーグはやっぱクラブを潰さない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やっぱり地域にきちっと根を張って、地域のスポンサーからお金をきちっと集めて支え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が大事なんだと思いますし、うちも千葉に来てからこの周りにあるスポンサーがすごくいっぱい、金額は小さいですけど、でもたくさんお金を出して支えてくれて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すごく安心というか、1社が倒れても他に100社があ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は安心は安心ですよね。 여기에 시민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에 앞장서면서 구단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あとこの人は多分家族の名前、お父さん、お母さん、子供で家族みんなの名前を入れて、作ったというか、でこのプレートはジェフが作ってあげて、こういう風に書きたいですって、申し込み書に書いてもらって、でそれをジェフが全部作って、でうちが植えてますけど、その代わりこのお金を払っていただいていると。 실제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인 기부금은 클럽하우스 건설비로 사용되는 등 구단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제프의 팬들을 결집시키는 과정 역시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와의 유대관계가 남다른데요. 구단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대부분은 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치바시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프이고, 제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팬들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資源をですね使って、我々中央区としてはこれを地域の活性化に、ぜひ活用したいと。逆に、ジェフ千葉さんは、たくさんのお客さんに来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両方の、ある意味利害が一致したという部分がありまして、我々としてはジェフ千葉を応援する、そしてジェフ千葉さんを使って我々は地域の活性化を図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回こういうイベントを企画したわけです。 제프의 많은 금액을 지원할 여건은 되지 않더라도 지역을 연구로 하는 프로구단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정도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 전담 부서인 이곳 홈타운 추진실은 직원들의 옷차림부터 색다릅니다. 격식을 갖춘 정장보다는 제프를 알릴 수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제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이미 업무가 아닌 치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ホームタウンチームとしてジェフさんが存在するわけで、千葉市はそのホームタウン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まして、だからその
役割を果たすべくですね、ジェフさんと協力しながらこれからもいろんなイベントを展開していったりとか、あとはその市民とジェフさんがより緊密な関係になる取り組みをこれからどんどんや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치바시는 제프의 홈 경기 3일 전부터 지역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관공서를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깃발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도 제프 홍보 담당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제프를 접하면서 제프의 존재와 홈 경기 날짜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제프와 만나는 일, 이제 치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제프 홈구장 주변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이곳 역시 외관상으로는 여느 식당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음식을 소개하는 메뉴판이 아닙니다. 제프 유니폼을 입은 서포터들의 사진입니다. 또 식당 곳곳에는 마치 제프 구단의 식당인 듯 응원 도구와 제프 경기를 알리는 포스터 등 제프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연고지 이전으로 이제 우리 팀이 된 제프와 그들을 응원하는 서포터들을 위한 식당 주인의 작지만 섬세한 배려입니다. 何もない町に、ジェフというサッカーのチームがクラブチームが来るということで、もう想像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でまずこれはじゃあ近くのスタジアムに視察に行こうと。で柏まで行きまして、で街の様子をこう見たりなんかして、雰囲気をこう味わって、でそれに置き換えて、じゃあジェフのこのスタジアムが来た時に、じゃあ私たちがどうす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でまず最初に始めました。 우리 지역팀을 향한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은 자연스레 선수들이 직접 지역사회로 찾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でスタジアムではたくさんのお客さんは来てくれますけど、選手はピッチで試合しているだけでそこでコンタクトはないわけですよね。でもそうやって子どもたちが直接ジェフのコーチからサッカーを教えてもらったっていう風になったら、それは子どもたちの心にも残るし、それとそのサッカーを教えるだけじゃなくて、そこでやっぱり人として大切なことは何ですかとか、子どもたちは体を動かすことが大切ですよとか、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が大切ですよとか、そういうことをそのコーチたちも学校で教えてるんで、そういう評価はものすごく高くて。 선수들은 팬들에게 받은 그동안의 성원을 되돌려줄 수 있어 좋고, 아이들은 잘 몰랐던 축구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고요.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普段そういうジェフ千葉を応援したりはしている？あまりしないけど、でもこれからはしたいです。こういう回ってみて、はい、結構好きになった。はい、好きになりました。 이렇듯 제프 구단과 선수들의 지역 밀착 활동은 치바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마케팅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구는 재미있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이미 설득력이 떨어진 지 오래죠. 높아진 팬들의 요구를 채워준과 동시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역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상품하고 또 연봉을 받고 돈을 받고 있으면 그에 맞는 가치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하고, 또 그에 맞게 또 어떤 팬 서비스나 쇼맨십도 굉장히 한 선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선수들이 좀 이제 부끄러움을 타고 이제 내성적이보다는 좀 활발하고 팬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은 물론 4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문수축구 경기장에 이벤트 존을 따로 마련해서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이벤트로 관중들에게 경기 외에 색다른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 날. 오늘은 올림픽 대표팀 출신의 김승규 선수와 잘생긴 수비수죠. 임종훈 선수가 팬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섰는데요. 두 선수의 사인회 현장에는 일찌감치 찾아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예.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또 이런 자리 마련해주고 진짜 좋죠. 그냥 많이 하고 싶죠, 이런 자리. 선수들도 설레기 마찬가지입니다. 사인회 말고 저 선수들 경기 볼 때 가끔 말도 걸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기장 밖에서 이뤄지는 팬들과 선수 간의 소통은 늘 즐거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관심 없는 것보다 관심 있어주니까 더 열심히 뛰게 되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두 선수에게도 그리고 팬들에게도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맨유 주전 골계통대도 옆집에 살고 있고 뭐 아침에 그냥 뭐 차 타고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보니까 우리 동네 선수니까 이왕이면 우리 동네 선수가 잘하는 게 좋으니까. 지역사회 마케팅. 팬들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지역민들의 축구와 구단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합니다. (6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울산은 컵대회 결승전 상대팀 부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꼭 승리해야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막 불씨를 지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이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두 팀 모두 6강 진출 여부가 걸린 만큼 경기는 초반부터 혈전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은 결국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유종의미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이제 조금 관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힘내서 더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13승 7무 10패. 정규리그 6위를 기록하며 6강 플레이오프 가을잔치 초대권을 거머쥐면서 올 시즌 우승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울산이 시즌 목표인 우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태동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의 울산. 울산은 올해 프로축구 첫 400승이라고 하는 또 한 차례의 신기원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신화 창조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산 축구는 정말 재밌다. 울산만의 축구 문화. 그 이야기로 K리그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서는 그 한가운데 울산의 도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